네, 황금 선박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제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총선이 있는 해가 2020년 4월 15일이죠. 네네.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요. 예. 그 이튿날 세월호 6주기예요. 그래요. 네. 그 새벽이면은 선거 결과가 다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네요. 세월호 참사 그렇죠. 고통받은 분들, 그분들 비웃는 씹새끼들이 그 새벽에 축배를 든다 생각을 해봐.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엮여지네요. 총선이랑. 예. 그 씨발 그 새끼들이 부활하는 거 아니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결과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 예. 아니 그 당 대표께서 이번에 뭐 발표하시고 보니까 뭐 200석 이상 민주당 당 대표. 아니 그때 한 얘기는 이제 그냥 그거는 지역위원장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적당한 우리 다 수능 만점 맞자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화이팅하자. 네, 그래요. 으쌰으쌰. 지역위원장들까지 다 예. 되면 우리 그 정도 의석 차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사만 봤을 때는 이거 뭐 너무 좀 빨리 나가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지금 모르겠는데. 완전히 예. 저 언론들이 적대적이에요 민주당에게. 그래서 한번 말실수라도 해봐라 씨발 바로 하나만 조진다. 걸려라 이거구나. 이거야.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궁서체로 한다는 거야. 공사체로. 웃음기 한 마디도 없이. 그 사실은 진지하게. 이게 이제 고무 찬양 발언이잖아 일종의. 그렇죠. 힘다지기 대회에서 하는 얘기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같은 거 자 화이팅 합시다. 근데 이런 그 얘기를 느낌인데. 황교안 얼굴 보면서 하는 것처럼 궁서체로 해.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에서 정자로 쓰는 했구나. 거지. 나 부서체로 한다는 표현은 또 처음 들어보네. 그런 표현 몰라요? 명조체로 한다. 예. 명조체로 한다. 뭐 이렇게. 고딕책으로 하면 안 되나? 네. 그래서 내부의 지역위원장들을 고무 찬양하기 네. 위한 그런 발언이면은 그러니까 흘림체로 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유머를 섞어서 바탕 이렇게 굴림체 해야 같은 되는데 거. 예. 그분 보면 표정 있잖아요. 그 특유의 표정. 진지한 표정 있죠. 굉장히 궁서체로 그걸 하시니까는 네네네. 언론에서 또 그걸 저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예. 이 총선 가까울수록 빌미를 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굳이 저런 거 자기가 자극할 필요 없어요. 근데 난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불량 정당 자유한국당 이 당이 아직도 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절망스러워요. 저렇게 진짜 나도 대놓고 나쁜 새끼가 혐오를 먹고 사는 정당인데 있을까 싶어요. 대놓고 저렇게. 그 차명진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면 아니 어떨까 내일 싶은데. 일단 자유한국당의 정말 최소한의 그야말로 최소한의 자정 능력이 있는 세력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날 거예요. 내일 윤리위가 소집이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세월호 그 망원 두 사람 이외에도 5.18 망원자들 지금 두 달 그렇죠. 동안 아무 처리가 안 됐어요. 예. 그 사람들도 내일 다 처리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뭐 안건에는 올라가 있어요. 있는 거겠지. 네네. 근데 이제 김순례는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최고위원이 할 때마다 황교안 옆에 앉아가지고 득이양양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네. 그런다고 저기 황교안이 봐주진 않아요. 근데 걔는 이제 자기가 사는 게 중요하지. 벌써부터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런 발언들을 두둔하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홍준표가 그랬잖아. 아니 저거 징계하려면 나도 징계해야 된다. 신기하죠. 뭐 그러면 원하는데 이런 뭐 얘기를 하고 그럽시다. 홍문정이는 뭐 뭐 이런 우리 식으로 거 감사해야 갑자기.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세월호를 자꾸 무슨 뭐 정권이 이용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세월호를 이 한국당 내부의 그런 이 집단 의식이 이미 형성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저 차명진 같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들 결집시키는? 내부를 결집시키고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극우들한테 눈도장 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내일 징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징계 잘 안 되면 뭐 이제 뭐 그 투둔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지. 예, 그건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예. 그 차명진 발언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진짜 화가 치밀더라고 진짜로. 내가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다가 욕을 썼더만.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진짜 페이스북 하고 나서 쌍욕은 진짜 처음 써봤어. 손 소장님. 뭐라고 썼어?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자식팔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하는 건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다. 18개 새끼지. 진짜 뭐 사실 나로서는 뭐 쌍욕을 밥 먹듯이 하는 김명민한테는 뭐 별 발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교재에나 나올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초급이죠. 뭐
그냥 적비린내가 아니 근데 초급반이야? 아니, 사실은 나는 제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할 때 네. 제가 그 출신 지역이 TK라는 이유로 그때 한나라당을 커버를 했고 근데 그때 차명진이 이해창 총재 특보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른바 이제 정치 지망생이었던 거지. 근데 내가 아직도 지금 뚜렷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명진이 그냥 보면 되게 그냥 서민적으로 생겼어요. 흔히 말하는. 근데 이 양반하고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자기 애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기는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뭐 몇 학년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매를 안 때렸대. 그래서 아니 나는 뭐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다 동의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실제로 뭐 매 해초리 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식 새끼를 아낀다는 거지. 그런데 지는 그러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데 그럼 세월호 가족들은 그러면 악마로 보이는 건가? 아니 자식들 그거 보상금 받아서 그거 더 받으려고 악착같이 이렇게 떼쓰는 사람들로 보인다면 그게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냐는 거지. 난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 세력들은요,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불평등은 있다, 서열이 있다, 국민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하이 클래스고 너희들이랑 다르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자녀들은 그냥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아니 근데 하위층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뭐 거예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 자식 그때 뭐 차명진이 자살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아니 지 자식은 아까워서 매도 못 때리는 놈이 그럼 남의 자식은 그러면 뭐 그렇게 정말 불의의 그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진짜 할 말은 그걸 아니죠. 자식 팔이 하는 사람들로 그걸 어떻게 매도할 수 있냐고. 나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차명진한테 문자도 어제 하루 그 2통을 보냈어. 그냥 빼놓고 보냈어 그냥. 아 형님이 차명진한테? 답은 없더라고. 많이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읽어줄까? 네. 일부러 읽어주자. 이게 읽어주는 게 존나 많았다. 야, 또 형님 대단하시네. 잘하셨네요. 예. 내가 그냥-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네요. 예. 야 이 씨발 개새끼야 니도 사람 새끼냐? 예. 그래도 19년 전에 만났을 땐 사람 냄새가 나더니만 예. 국회의원 2번 되고 나서 어쩌다 악마 새끼가 되냐. 음. 하루 종일 너 때문에 분노가 일어서 이 손이 안 잡힌다. 이 인간의 탈을 쓴 마귀 새끼야. 진짜 반성한다면 페북을 중단하지 말고 페북 중단한다고 그랬었거든. 네. 반성한다고. 페북을 중단하지 말고 숨 쉬는 걸 중단해라. 이 개헤어로 자식아. 네 자식은 아까워서 매 한 번 때리지도 않고 키웠다면서 다른 부모들은 자식 목숨을 팔아 생활 꾸릴 사람들로 보이냐? 야. 제정신 박힌 부모 중에 1,000억을 줘도 자식 목숨과 바꿀 부모가 있더냐? 이 족 같은 개새끼야. 답장이 왔네요. 답장 안 왔어? 누구? 이거 나중에 편집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 왜 편집해 이거를? 야. 아니 진짜 잘했어. 정말 개새끼잖아 이런 거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차명진 씨 같이 방송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인연은 없지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말이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근데 이번 이 망언은 좀 차원이 다른 거지. 네.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특히 이제 차명진 씨는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이 일본 순사보다 그 일본 순사 앞잡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일제 주구 그렇죠. 여기가 더 극렬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천주교 박해받을 때도 배교자들이 그 천주교도들 색출하고 네. 하는데 더 앞장섰었거든. 이 차명진 씨가 95년도에 이른바 전향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전향을 하게 됐냐면은 그 주군이 김문수잖아. 김문수가 그 미국 정부에서 그 미국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25일인가. 네. 그게 이제 이 이른바 이제 식민지 엘리트들을 회유하는 용인 거지. 네네. 거길 갔다 와가지고 횟가닥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 위대한 미국 이걸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때 이제 신한국당 입당하고 전향을 했거든. 거기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껏 95년이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잖아. 근데 이제 이른바 이 보수로 전향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잖아. 영원히 이 사람들은 이 육두품인 거예요. 진골도 못 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막말로 더 지랄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도 뭐 무슨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자. 이승만이었나요? 박정희였나요?
하여튼 그 비슷한 말을 했고 그래서 더욱 지독하고 유치하고 그러니까 너무 노골적인 그런 극우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해서 예.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음. 이제 황교안이 어쨌든 공천권을 가졌잖아요. 네. 좀 뭔가 좀 보여주려고 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다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싶었던 거야. 이른바 한국당 내에 흐르고 있는 이 극우와 이 기류에 편승해서.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저거 페이스북에 쓴 거기 때문에 저게 그냥 방송 중에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본심이 그렇죠. 생각하고 여과되지 않고 툭 튀어나올 수 있는데 네네. 저건 사실 나름 고르고 고른 말을 쓴 아니 거예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맞다. 내일 세월호지. 의도하고 글을 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써놓은 것 같아. 약간 느낌이. 근데 이제 내가 굉장히 그 염려스러운 거는 네. 저게 차명진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저희 한국당 자체가 그래요. 저런 집단 의식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느낌이니까 내가 총대 맨 거다. 다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걸 갖다가 차명진처럼 표현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저런 집단 의식에서는 제2, 제3의 차명진이 계속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다른 계기들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탄핵 이후에 이 박근혜 탄핵이 말하자면 이제 이 좌빨들의 좌파의 음모였다. 이런 어떤 그 망상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내부에 친박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지금 뭐 박근혜 석방하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이게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그 극우 보수를 중심으로 한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는데 오히려 득이 된다고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저런 발언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우연히 나온 발언도 아니고 차명진만 특별히 또라이여가지고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네네. 계속 나옵니다. 정진석 같은 사람이 그 사람 국회 사무총장도 했었고 나름 중진이에요. 근데 슬쩍 남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 것처럼 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보세요. 아니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 변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정치권에다 대고 한 말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치권에다가 대고 하면은 뭐 그건 뭐 괜찮은 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을 소재로 그것도 네. 좀 잘못된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 대부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소재죠. 지금 어쨌거나 지금 세월호 5주기가 지났는데도 진상규명이 아주 정확하게 된 것도 아니잖아. 정확하게 그리고- 아니고 하나도 안 됐지. 네. 거기다가 박근혜 정부 때 지금 이걸 하여튼 이 여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월호 때 그 안에 그 뭡니까 그거 비디오 테이프 그게 CCTV. CCTV 비디오 테이프 같은데. 테이프이 네. 지금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반이 어쨌거나 문제를 아직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세월호 가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걸 반성해야 된다고요. 이거. 그럼 그런 의미에서는 적어도 딴 때 몰라도 세월호가 다가오면 네네. 오히려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래도 남은 일이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대로 부모의 심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난 보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해야죠. 예.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이니 뭐 이런 데서 우려먹는다? 그거야말로 그냥 지네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충분히 했는데 뭘 이걸 또 저 민주당이 이걸 우려먹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충분히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모든 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논리가 춤을 춰요. 그러니까 과거 자기들이 했던 얘기도 자기가 과거에 했던 얘기로 반박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총선까지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싶으면 이번 추경 예산 편성까지도 그거는 선심성 예산이다. 그러면 정부가 자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새끼들은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시선이 다 글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미친 새끼들이 돼버렸어요. 다 그리고 정신이 특히 글로 꽂힌 것 같아요. 저는 황교안이 말이죠. 그 세월호 잣대 다르고 5.18 잣대가 다르잖아요. 세월호 망언 잣대와 5.18 망언 잣대가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계를 내릴 거라고 보는 것이 징계를 한들 정진석이나 차명진이나 없어 배후에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나 5.18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그 사람들이 얽혀 있다고요. 김진태가 코하고 못 건드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의 잣대, 이중 잣대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과거 뭐 총리했을 때, 법무장관 했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황교안이 확실하게 자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번 시험 때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차없이 다 징계를 때린다? 그러면 오 웬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뭐 선별적으로 세월호만 혹은 뭐 5.18 따로 나중에 세월호도 5.18도 다 징계를 무마시킨다? 이러면 뭐 이제 황교안은 뭐 볼 거 다 본 거죠. 징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을 해요? 아이 그럼 당원권 정지 뭐 약간 당원권 정지인데 이제 당원권 정지가 이 시점에서 당원권 정지가 무서운 게 네. 1년 때리면은 총선 1년 때리면은 출마를 못 해요. 네네.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느냐 때리지 않느냐 뭐 6개월 이러면 이건 뭐 그 정도로 세게 때리면 인정? 1년 딱 때리면 1년. 아마 저 차명진 씨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진석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간단치 않을 거고 또 거기가 이제 뭐 충청 지역에 그 나름의 자기 기반이 있어서 뭐 그런 등등의 눈치를 좀 보겠죠. 그러면 이제 황교안은 눈치 보는 그 당 대표가 되는 거고 이제 리더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근데 이제 차명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날려도 아무런 타격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 사실 차명진이 왜 그랬겠어요. 나 다음에 공천 달라고 박근혜하고 황교안한테 러브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빅뉴스를 먹었지. 셀프 빅뉴스. 로얄티를 보이려고 한 거지. 그렇지. 자 로얄티는 역시 로얄티. 내가 자연스럽게 광고에 이어졌어. 토스가 좋았어요. 토스가 좋았어요. 스파이크 때리시죠. 얘네가 좀 방송에 적응이 좋아요. 돼. 야, 자, 여러분, 이제 예. 광고물이 들었어. 예. 로얄 젤리의 힘 봉황. 봉황을 먹고 또 잘 봤네 그냥. 봉황교안이 이 로얄 젤리의 힘으로 저렴해. 봉황현이라고 해줘요. 예? 봉황현이. 봉황현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밤낮이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그냥 뭐 부인을 너무 괴롭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거군요. 예,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막 네네. 괴롭히고. 예. 자, 이 로얄 젤리의 힘 봉황. 로얄 젤리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죠? 아유, 그렇죠. 예전부터 제대로 만든 믿을 수 있는 로얄 젤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봉황은 생 로얄 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그러니까 꽃가루죠. 그리고 벌꿀을 배합해서 만든 양봉과학의 결정체입니다. 100% 국내산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갔어요. 물 섞은 거 같죠? 네. 물 한 방울도 안 넣은 완벽한 상품입니다. 최상의 영양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과정을 거쳤고요. 네. 국내산 최고의 원재료를 찾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수소문했어요. 그래서 경남 거창 해발 700m 이상에서 채취한 그런 양봉 산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자, 봉황 비쌀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네. 이 사실은 예. 소비자 가격이 24만 9천 원인데 오,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18만 9천 원에 모십니다. 6개가 날라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봉황은 뭐 필수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발육, 발육이라 하면 신체 발육입니까? 신체 발육, 특정 부위 발육, 네. 그래요. 그리고 특정 부위를 항염, 면역력 증가, 피로 회복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자, 한정판으로 생산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8만 9천 원에 구입하시려면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지친 아빠에게 수험생 건강을 위해서 온갖 비난 문자를 받는 차명진을 위해서 피부 개선 및 건강 먹고 좀 증진을 정신 좀 차리고 원하는 그랬으면 분들.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이런 거 안 예. 먹어도 오래 살아요. 그래요. 이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옛날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그 속담 있잖아요. 그거 좀 예. 먹여서 꿀을 좀 먹여가지고 욕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봉황, 예. 봉황, 로얄 젤리의 힘 봉황. 자, 지금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우리가 네. 물을 타서 아니, 근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들이 세트가 18만 9천 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18만 9천 원. 예. 그러니까 18만 9천 원. 예. 아이고 오 저렇게 나오는구나. 좋습니다. 오, 앱으로 나오는구나. 예. 야 이거 그렇게 많이 넣어요? 야 이거 맛있겠는데 근데. 이렇게 많이 먹으면 되는 건가 모르겠다. 예. 그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물 그 정도 좋아요. 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3개월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1개월치라는 뜻 아니야? 맞아요.
1개월치를 우리 지금 거의 아니, 이거 먹고 기절할지도 몰라. 아니 왜냐면 우리 앞순서에서 아 좋은 거라고 너무 따랐어 지금. 그 앞순서에서 먹었어. 아. 저기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좀 아, 먹었지. 반 이상 먹은 거군요. 네, 그렇지. 그렇군요. 진짜 이러고 보면 진짜 김용민 PD가 자기 일 빼고는 다 잘해. 근데 우리 이거 먹다가 왜 네. 그거 있잖아요. 이런 꿀 같은 거 갑자기 많이 먹으면 무슨 효과라고 하죠? 이명 효과라고 아, 뭐였죠? 그게? 그렇지. 예, 갑자기 확 열올라가지고 웃기겠는데 이거. 나 진짜 그런 명현 아, 현상. 명현현상. 명현현상. 아니 근데 그 달달구리하다. 로얄 젤리가 꿀이에요? 꿀이죠? 꿀은 아니고요. 네, 꿀이라고 하지 않나요? 거기서 추출하는 거죠. 음, 추출 물질이지. 알겠습니다. 자, 지금 꿀물처럼 마신 거야 그냥 원샷으로. 꿀물처럼 마셨죠. 그래서 이제 차명진 형 같은 경우는 자기 김무성이나 지금 김문수도 그렇지만은 자기 지지 세력 동원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들 친이 아니에요, 친이. 예? 이명박은 어떻습니까? 이명박이 저기 뭐 구속될 때 누가 와서 물어주기라도 했어요. 지문미라는 피켓이라도 들기로 했어? 아무도 없었지. 차명진 씨가 김문수계예요. 김문수계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계 구성원이 차명진 한 명이야. 김문수하고.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의 직계 후배예요. 김문수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잖아. 차명진도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거든. 그리고 차명진도 똑같이 김문수처럼 옛날에는 학생운동도 하고 노동운동도 했던 사람이야. 둘 다 민중당 멤버였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 자한당 계열 안에서 정치적인 적자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없으니까 더 인정받기 위해서 훨씬 더 과격하고 극우적인 발언들을 한다고. 근데 이제 차명진 씨가 그동안에 사고를 많이 쳤는데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 북한 가가지고 체포됐었잖아. 남북 교류하던 시절에. 그거 몰라요? 그래요? 그럴 일도 있어. 나도 모르는구나. 그 금강산 가가지고 이 하든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네. 자기가 쭉쭉 빨고 먹다가 북한 병사한테 맛있다고 한 입 먹어보라고 깐죽대다가 체포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인가 구금당했다가 나왔어요. 진짜요? 그 형 왜 그래? 그런 일도 있었고 이분이 종편 같은 데 나가가지고 출연 정지도 많이 당했는데 종편에서 출연 정지 당했던 이유가 무슨 얘기하다가 정치도 개판인데 방송도 개판이라 했다가 바로 출연 정지. 그리고 또 중국하고 무슨 이슈가 있었는데 떼놈들 이런 표현 썼다가 중국 대사관에서 그 방송 항의받고 또 출연 정지. 그래서 이제 사고가 예고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을 했더라? 뭐 무슨 미투 논란이 있었을 때 그게 남자들은 뭐 씨를 뿌리게 다니게 돼 있다고. 그게 우리가 같이 방송할 때 한 거 아니잖아. 아니 우리가 할 때 한 거였잖아. 봉주영 할 때 했었어. 그렇지. 정치쇼에서 일종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서 주서들은 그 진화생물학의 그 얕은 상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마치 남자의 본성이라는 그때도 뭐 거기서 아웃될 뻔했는데 그나마 넘어갔죠 그냥.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 오늘 자유한국당 정치인이 없어. 아니 근데 이제 이번 건은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말 실수에 가까운데 이번 건은 말 실수가 아니고 의도예요. 그거 즉흥적으로 나온 거고.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나쁜 거고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캐릭터가 있으시네. 이 저 사람들이 무슨 뭐 때만 되면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때만 되면 이용을 해야죠. 세월호가 밝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왜 급변침이 일어났는지 왜 침몰했는지 그때까지 시간이 무려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가까이 있었는데 왜 안 구했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걸로 처벌받은 공무원 한 명이에요. 해경 1, 2, 3 정장 목포 해경. 정장 한 명. 딱 처벌받았고 이 거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직무유기든 아니면 뭐 과실치사든 아무런 책임을 안 졌다.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하고 그 책임 있는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어디서 어느 석상에선가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건 다행이고 근데 이낙연 총리께서 세월호 그때 아마 추도사를 하시면서 그랬던가 어디서 그랬던가 그러니까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음습한 세력이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는 좀 정권 바뀐 지가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음습한 세력이 누군지 찾아내야죠. 그걸 색출해야 되고. 아직까지도 찾고 있다. 그런 세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칠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특별수사단 청원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돼요 이제. 답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또 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이거 법 통과 시키려고 하겠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정부의 입장은 뭔지를
밝혀야 됩니다. 네네. 밝혀야 되고 지금 세월호 사건 뭐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뭐 안전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뭐 대책들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것도. 근데 거기서 그치면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해양 사고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저건 단순한 해양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히 저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에요.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마디만 얘기했어도 다 구조될 수 있었어요. 나올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었고. 왜 안 했는지. 왜 안 했지 진짜? 왜 그 창밖에서 그 진상규명이 안 되는 경비정들이 와가지고 지켜보면서 구하지 못했는지. 장비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 경황이 없어서 씨발 그 말이 되는 소리야지. 실제로 그 유경근이라고 이제 세월호 요아주 그 집행위원장 집행위원장 하시는 지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죠. 전 집행위원장이 네네. 예. 그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무슨 구출되지 뭐 사고야- 못해서가 아니라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번에 이 강원도 산불 진화하는 걸 보면서 정부가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대응하면은 충분히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고가 먼 바다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력들이 있었고 정말 쉽게 말해서 그냥 대피에 대한 제대로 대한 안내만 했었더라도 빨리 구명 쪽에 있고 바다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뭐 이 훨씬 한마디만 더 했었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걸 안 해놓고 그리고 그걸 저질렀던 정부잖아요. 그 정부에서 뭐 어쨌거나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대표로 있고 또 그 정당에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망발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악마의 탈을 서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반성을 진짜 강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진짜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망발을 한다는 게 정말 저는 짐승이야의 사람. 내년 총선에 아마 4월 초부터 총선이 있는 달 4월 초부터 세월호 6주기 국면이 또 조성이 될 것이고 아마 1년 사이에 뭐 많은 진전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그래서 되는데 지금 특별수사단 구성에 관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하고 그리고 그걸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국회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내년 총선의 이슈이자 쟁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책임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을 이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교훈을 얻지 못해요. 저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민주당이 너희들 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도움 안 주면은 이거 저 선거 쟁점으로 총선 쟁점으로 우리가 삼겠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또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또 받아줘야 한다고요. 아니면은 끝까지 저항하든지.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그거지. 자기들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게 들춰지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선거 쟁점이 되는 순간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고약해집니다. 고약해져요. 지금 자유한국당 전략은 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은 1년 내내 문재인 정부 발목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못하게. 무능 정부.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주 파렴치한 오만한 정부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년에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을 극대화시켜서 결국 그 정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겠다 이건데 근데 의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꼼수를 써서 자기 콘텐츠 없이 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정당이 선거 때 대승하나요? 나는 안티테제로 해서 선거에서 대승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뭐 추경 이야기를 잠깐 뭐 해서 그 이야기도 좀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자한당의 태도를 보고 있으면 정말 웃겨. 그러니까 지네들이 경제가 되게 나쁘다며. 경기 악화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그랬어. 그걸 왜 나는 반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총선용 추경과 이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총선용 추경과 뭐 재난 그리고 미세먼지 추경 이쪽은 분리해서 처리해 주겠다. 재난하고 미세먼지 쪽은 빨리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총선용 추경이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내놓은 그 내용들을 봤는데 특별히 뭐 대단하게 무슨 선심성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로 일자리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악화가 왔다고 해서
무슨 뭐 정말 선심성 막 지역별로 선심성 대책을 막 왕창 때려 넣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뭐 재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산불이 있었으니까 산불과 관련해서 살림 일자리 그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 지진 피해 때문에 상당히 그 경기가 되게 위축돼 있거든요. 그쪽 일자리 늘려주는 문제. 그다음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 차량 교체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지소산화물 낮추는 그런 보일러 그런 걸 설치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들이거든요. 그 외에 총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구직 수당을 늘려준다든지 등등 이런 쪽의 저 예산들이에요. 근데 저거 그 지금 한 7조 정도 추경안 낸다는 거 아니에요?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프레임만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제 그 프레임만 이용하려고 하지 실은 지금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한 푼이라도 지역의 예산 갖고 가는 게 다 이 누구나 다 지금 혈안이 돼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제 예산이든 총선용 예산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의 지역구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내심이 전혀 달라. 추경 그러니까, 편성되면 조금이라도 자기 지역에 많이 가져가려고 서로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7조라는 규모 자체가 추경 지금까지 뭐 지난 한 20년 동안 거의 매년 하다시피 했는데 몇 년간을 빼고 그 추경의 보통 규모가 최소 10조, 20조씩 간 경우들이 많았어요. 7조면 사실 큰 것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프레임 이야기했는데 그냥 정말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정말 총선 선심성으로 할 거면 지금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지금 4월인데. 네. 4월인데. 근데 지금 가능하면 하루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어제 한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뭐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한 이야기가 어쨌거나 그 전에 지금 경기가 그 올해 조금씩 위축돼서 한 2.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것 같거든.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은도 이미 인정한 상태고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만 정부 청와대가 인정하지 않은 건 이게 그렇다고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침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나쁜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그 시비를 거는 거죠 지금. 아 중요한 지적하셨네. 네. 아니 진짜 선거용이라면 하반기 때 하지. 네. 상반기 때 당겨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고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 당 쪽의 요구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7조짜리 추경은 굉장히 작은 미니 추경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 하방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뭐 확장적 재정 정책 이런 얘기를 정부가 하고 있으면은 더 과감하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눈치도 보이는 거지. 이거 총선용이니 어쩌니 이제 떠드니까. 근데 저렇게 자꾸 떠들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역구를 싹 살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추경만 싹 발라내면 아마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다음날. 맞아요. 아 참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 때 세월호 이슈가 될까요?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 특별수사단 구성 문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당이 또 뭐 결사적으로 반대할 테니까. 반대하면은 진짜 자기들 셀프 그러나 안 할 수 없고 그러면 뭐 총선 공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것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겠지만은 이것도 하나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근데 한편으로 또 그 현실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그 차명진이 페이스북에 썼던 그런 얘기가 사실은 보수적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카톡방에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저 댓글도 이번에 좀 봤거든요.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네. 늘 이렇게 이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얘기고 때문에 왜 맞는 말 하는데 이런 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때문에 그 여론이 있어요. 우리 사회 일각에. 그러나 그런 여론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덮어두고 넘어가자. 그러면은 그런 여론이 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은 이게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 예. 그거 뭐 주춤하면서 이거 표에 도움이 될까? 혹여라도 역풍 불지 않을까? 하면은 진짜 역풍 불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제재를 가하면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를 하면은 저런 말 하는 사람이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못 나오잖아요. 나오지.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나오기 힘든데 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세월호 참사 카톡방으로 계속 돌린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망언이 나온 것도 또 홍문종이 오늘 저런 개소리를 했어요. 홍문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태블릿 PC 건도 이게 다 허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아니 뭐가 허위로 드러나? 허위라고 얘기했던 변희재가 감옥 갔는데 그 말했다가 홍문정은 카톡방에서 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뭐냐면은 정진석도 그렇고 이 차명진도 그렇고 홍문정도 그렇고 댓글 정치하는 게 자기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에 돌고 있는 이 정보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그러다가 대중정당에서 지금 완전히 극우정당, 꼴통정당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불편하더라도 확정된 진실 그리고 검증된 진실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증 편향. 자기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론 시장에 이런 확증 편향이 강해졌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수 쪽만 강해진 거는 아니에요. 사실- 사실은 이쪽도 굉장히 그런 확증 편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는 좀 이제 이 자정 기능이 작용해서 뭐 지금도 저는 여전히 자정 기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실제 사실에 가까운 내용으로 수렴이 되긴 하지만 네. 이제 보수 그층 여론이라는 게 요즘에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제 조중동이 아니야. 조중동이 여전히 방아쇠 당기는 역할을 하지만 조중동이 방아쇠를 당기면 그 얘기가 이따만하게 불어나요. 그게 이른바 이제 카톡방이나 이 유튜브. 극우 유튜버들의 그런 가짜 뉴스 이 채널들을 거치면서 네. 정말 이따만하게 불어나가지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요즘 지하철에서 보면은 유튜브 다 시청하는 유튜브가요. 노인들 많이 보셨죠. 뒤집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를 넘어섰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못 믿겠다 이제 공중파도 못 믿겠고 종편도 못 믿겠다 심지어. 그래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실제와 상관없이. 네. 근데 정치인들이 그 얘기에 부안해동하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차명진의 얘기나 아까 무슨 무슨 얘기였지? 홍문종이 뭐 그런 얘기나 이게 그런 데서 생산된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제도권에다가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 그래서 저는 이 진짜 이 확증 편향 이게 가중되면서 확증 편향에 매몰되는 집단이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김진태가 당대표 선거에서 1등할 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랬잖아. 그렇죠. 유튜브 뚜껑을 열고 분위기 보니까 꼴등이야 3등. 현격한 차로. 그분 요즘 잠잠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조용하게. 나는 내년에 안 잠잠할 거야. 저 당 지지율이 좀 힘들면은 본보기로 김진태 날린다고 봅니다. 아 지지율이 약간 미비하네. 그럼 희생제물이 스스로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그 정진석 의원님이 그날 뭐 좀 그 일이 있은 후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무슨 바르는 나 이거 진짜 할 얘기야. 진짜 뭐야 그거? 왜 열받는데 네. 무슨 상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 상이 빠른 정치 언어상 바로 그 뭐?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회라고 총리가 없더라고요, 해서 나는. 네.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국회 속기록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국회의원들의 언어의 품격이나 이런 걸 평가해가지고 이제 몇 종류의 상이 있어요. 네네네. 그 상을 수여를 하고 이게 꽤 권위 있는 상이에요. 아, 그래요? 1년에 한 번 수상을 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나와서 네네. 수상을 하셔요. 난 2번 탔어요. 아, 난 그래요? 대변인 할 때. 그렇구나. 야, 근데 근데 갑자기 갑자기 자기 자랑도 찍. 상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렸어. 아, 그게 아니라 품격 있는 상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2번 탔어요. 바로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열받았어. 그래서 내가 역대 수상자로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하는 얘기는 작년치 발언을 가지고 이 수상 여부를 결정한 거여서 올해치는 반영이 안 된 데다가 네. 시상식을 날 그런 거 아니야? 시상식날. 그날 그랬죠. 그러니까 취소하기도 뭐하고 네.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회도 똥물 튀긴 거지 한마디로 정진석이 때문에. 그런 발언 나오면 박탈하는 방법 없나? 아니 뭐 그런 제도까지는 안 두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당일했는데 어떻게 박탈해? 그 이전에 저기 뭐야 이제 정진석이 그 이전에 정진석이 네. 거기 나가지 말아야지. 그것도 좋다고 또 나가서 상을 받아요. 아니 거기 상을 그런 받지 말아요. 멘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쨌든 그날 상을 받아가지고 좀 약간 야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말을 해놓고 가서 저런 상을 받는다. 이거 뭐 계획된 건지 이거 무슨 껴 맞추려고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상 주는 거요. 네. 좀 없애야 되지 않냐? 좋겠어요. 네, 아니 좀 씨발 없애야 될 것 같아. 나도. 아니 뭐 또 돈을 주면 상을 또 주는 게 있다면서요. 뭐 은근히 협찬을 요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대요. 아니, 많죠. 맞아. 예. 근데 뭐 그거 협찬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은 없을 거고. 근데 아이씨 이제 어디 가서 저 상 2번 탔다는 얘기도 못 하겠어. 오늘 이후로는 무슨 상 타셨어요? 쪽팔려서 상은. 그거 전징석 탄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되면은 쪽팔려서 야, 아니 사실 뭐 돈 내면은 뭐 잡지 표지 메인 모델로도 써주고 막 그런 잡지들 많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 근데 이제 정진석도 이거는 그 상 탔다며 이렇게 되는 의장이 와가지고 수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꽤 나름 이제 그런 어떤 뭐 사이비 상들하고는 좀 다르고 네네네. 괜찮았어요 그동안의 평가가. 근데 정진석이 때문에 확 스타일 구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이 탄 상을 뭐 탔다고 한들 뭐가 그렇게 영광이야. 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어떤 멘탈인지 네. 그리고 막말 파문은 그냥 일괄적인 어떤 개인의 일탈인지 그걸 따져봤는데 그렇지가 않다. 저들의 어떤 본질이 드러난. 그러니까 그런, 집단 무의식이 아니고 집단 의식의 표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망발이 잇따르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